272페이지에, 그죠? 분묘기직권. 여러분들이 분묘기직권 아마 민법에서 간단하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마. 분묘기직권. 자, 분묘기직권의 개념이 뭐예요? 분묘기직권이란 뭐죠? 분묘기직권이란, 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있죠? 거기까지 읽으셨어요? 자, 예, 맞아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할 수 있다. 아까지죠? 자, 분묘기권이란 바로 타인 소유 토지에,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설치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그것을 수호하고 봉제사는 권리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개념을 잠깐 본다면 이 분묘기지권은 일단은 타인 소유에 설치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뭐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제사하는 권리. 수호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켜요? 네, 관리하는 거죠. 벌초도 하고 무너진 데 다시 돋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수호입니다. 봉제사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펴놓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명절 때 여러분들 거기 분묘 가셔가지고 제사 지내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보신 분 없어요? 다 공부하셨나? 거기 갈 때 가서 촛불 켜나요? 어디 구례군인가 어디에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다가 또 불났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서 대낮에 촛불 켜고 그것도 서울에서 내려왔더만요.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서는 했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촛불 켜가지고서는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봉제사입니다. 봉제사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죠? 자, 남의 땅에다가 분묘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보면, 자,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 요건을 보면, 일단은 타인 소유 토지에 어떻게 돼요? 자, 허락을 받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허락을 얻어서 한 거죠. 네 땅에다 분묘 쓰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특별한 약정 없이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자, 내 땅에다가 분묘 설치해요.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한 다음에, 자, 땅을 팔아요. 그런데 특별한 약정이 없이 뭐 했다?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 약정이라는 게 뭐예요? 약정이라는 것은 그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약정이죠? 그런 약정 없이 그냥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그 땅을 산 매수 입장에서는 저기에 분묘라는 게 뻔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다 인정한 거죠? 그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분묘 처리가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한 기라도 있으면 무조건 저거 안 하면 안 산다고 뻗팅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게 좀 많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인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타인 소유 토지에, 자, 허락을 어떻게 돼요?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 설치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평온 공연하게 몇 년 동안, 이건 배웠죠? 몇 년 동안? 20년. 자, 20년간 평온군에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묘가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20년간 평균에 점유했다면 이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뭐를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어떤 권리예요? 수호 봉제사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수호 봉제사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바로 분묘기지권이죠. 자, 근데 이거는요, 지금 조금 이따가 배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는 일단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요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만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정 요건이 있고요,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분묘기권이 성립하려면, 요게 이제 성립 요건이거나 그 의미는 없지만 요게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인정.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한다?
외형상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외형상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 분묘에. 예, 봉분. 자, 봉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봉분이 없는 분묘. 소위 말하는 뭐예요? 평장, 암장이죠. 평장, 암장. 이게 봉분이 없는 분묘죠. 평장, 암장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은 평평하게 한 거고, 암장, 이 뭐예요? 몰래 묻은 거? 암장. 여러분들 암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암매장이에요, 암매장. 죽여가지고 이렇게 끊어 묻은 거 있죠? 네, 그걸 암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원 가니까 암장이 뭐예요? 그랬더만 바위 밑에 묻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보인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자, 암장은 우리 흔히 암매장을 암장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근데 봉분이 있는데 이 밑에 뭐가 안장되어 있지 않다면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다면 시신, 유골, 유발이라고 합니다. 자,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분묘. 소면은, 자, 여기에 시신이 없는 분묘. 흔히들 이거 뭐라 그래요? 가묘라 그러죠. 가묘.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 왜 만들어요? 예. 일단 만들어 놨다가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가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시신은 안장되어 있는데 자,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됐습니다. 장마 등에 의해서 멸실되는 경우 있죠. 자, 이거는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된다. 일시적으로 멸실됐으니까 쉽게 복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인정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자,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기지권은 자, 수호봉제사는 범위입니다. 자, 수호봉제사. 자, 수호하고 그 다음에 또 봉제사. 봉제사 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에 공지까지도 미친다 그래요. 자, 주위에 공지까지도 미친다. 분묘기지권은. 자, 그 주위에 공지까지도 미치는 조건이 뭐예요? 수호 봉제사가 조건입니다. 자, 보죠. 자, 이런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묘지를 한번 다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경사진 산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이게 뭐예요? 묘지 앞에 이렇게 쌓은 게 있죠. 이걸 석축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이렇게 보면 산 등성에 대해서면 이런 식으로 석축을 이렇게 쌓아놓죠. 자, 석축 쌓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묘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유지시키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석축에까지도 분묘기지 미친다 그래요. 왜냐? 이 석축은 어떤 것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수호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자, 판례상에 보면 석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시골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묘지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관심은 안 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묘지 같은 걸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관심 있게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평지 같은데 이런 묘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석축을 둥그렇게나 아니면 네모로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묘지 설치하는 이런 묘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인데요. 일단 석축을 이렇게 쌓아요. 둥그렇게나 아니면 네모로다가 석축을 싼 다음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묘지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미치지, 여기 석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는 여기는 석축에 미친다 그랬는데요. 이건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수호봉제사 기능이 아니란 얘기죠. 굳이 석축을 쌓지 않아도 될 이런 땅에다가 석축을 조성하여 한 경우는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축에까지 미친다는 판례가 있고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사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묘지 정면에서 바라볼 때 요 맨 뒤에 반달 원형으로 된 둔덕이라고 있어요. 반달 원형으로 된 둔덕. 뭔지 대충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둥그렇게 왜 이렇게 해서 모양 낸 거 있죠? 그걸 뭐라냐면 사성이라는데 그 사성에까지 자, 판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성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성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은 예, 미칠 수도 있고 예, 안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사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런 경사진대는요. 사성을 조성해 놓으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예, 일단 비가 왔을 때 물이 이렇게 대부분 흘러내려갈 때 이 사성에서 어느 정도는 막아주죠. 예, 그 다음에 또 토사 같은 거 흘러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죠. 어떤 기능이 있어요? 수호의 기능이 있죠. 그런데 평지에다가 만약에 사성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판례상에서 보면 그 사건이 뭐냐면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저기 공사장 같은 데 가면 분묘가 미처 처리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포크레인 갖고 막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면 등거리 남겨놓고 이렇게 공사하는 거 이런 게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갖고 이제 공사 막 하죠. 막 합니다. 근데 묘지를 둥그렇게 남겨놓고 여기 뒤에를 사선까지를 다 파내긴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침해됐다. 소송 걸은 건데 이때 이게 마침 평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호봉제에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위에 공지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항상 언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 수호봉제사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분묘기지권 타인소유 토지를 좀 점유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쪽을 봉분을 절개해가지고 자, 합장을 위해서 관 하나를 더 묻을 수 없다. 시신을 묻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쌍분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란 어떤 권리예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권리? 수호봉제사할 권리일 뿐이지 그걸 절개시켜가지고 시신을 다 넣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봉분 하나 더 만들거나 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쌍분, 단분을 설치할 수 없다. 자, 제가 거의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을 한 몇 개 빼놓고는 설명을 일단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요 정도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나머지는 다음 파트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여러분들 27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이 나와요. 문제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죠. 거기 보니까 자, 이 장사 등에는 장사라는 게 뭐야? 장려 지내는 건 장사라 그러죠? 자, 거기 보니까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신고하라.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을 하면요. 항상 신고해 줘야 돼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또 묘지와 자연장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면적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묘지는 일단은 공설묘지와 공설묘지, 그 다음에 또 사설묘지 이렇게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설묘지는 일단 법인묘지, 그 다음에 또 종중문중묘지,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 그 다음에 또 개인묘지 이렇게 나와요.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해 주면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여러분이 법인묘지는 여러분 묘지 공원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묘지공원. 요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주면 됩니다. 허가 대상이에요. 요즘은 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을 억제하나요? 권장하나요? 억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잘 안 나요. 근데 허가만 냈다면 돈 되는 장사입니다. 아직도 땅속에 묻히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땅속에 들어갈래요? 불속에 들어갈래요? 땅속에 들어가실래요? 땅 준비 좀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근데 그건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예, 내 새끼들이 알죠? 예, 뭐, 내가 땅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요즘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땅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허가만 났다면 이게 돈 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리가 좀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허가와 관련된 부분 얘기해서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파주 쪽에서 이거 허가에서 담당 공무가 뇌물 주고받다가 걸린 적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묘지,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 받는다. 자, 종종민족 묘지는 1,000 제곱미터 이내로 조성돼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요. 자, 이거는 1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면 되고요. 가족은 직계 존비속을 보면 됩니다. 직계 존속과 뭐예요? 비속. 비속이 뭐예요? 저 처가 쪽이죠. 그래서 직계 존비속에 대한 묘지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내 허가 받아요. 자, 그러면 개인 묘지 면적은요.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면 되고요.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합장까지가 포함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건설묘지는 묘지에 분묘가 여러 개의 분묘가 있죠? 여러 개의 분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분묘일기당, 자, 분묘일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장은요.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분묘일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인데 여러분들 공동묘지가 하면 개인묘지보다 봉분이 어떻게 돼요? 작죠? 예, 그거는 작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시험 문제 2번 나왔고요. 요 개인묘지와 관련된 부분이 벌써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별거 다 나오죠? 시험 문제 제과목은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일단 해놓고 넘어가시라. 당장 머릿속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은 눈에 익혀주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자연장 있습니다. 자, 자연장이라는 게 뭐였죠? 예, 수목장. 근데 수목장과 자연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틀린데요. 수목장은요, 수목장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숲풀이 조성되어 있는, 그 뭡니까?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땅, 주로 이제 국유림 같은 데다가 많이 하는데, 자, 뭐 이만 몇십 년 된,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해서 골분, 뼈가루를 나무 밑에다 묻는 것은 저 유럽식입니다. 유럽에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 이제 수목장이고요. 그래서 그게 하는 데를 수목장림이라 그래요. 근데 자연장은 화장을 해서 골분, 뼈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데 그냥 수목처럼 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조성해요. 땅을 조성한, 내 땅이라고 조성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거기다 나무 심고 꽃도 심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골분을 갖다가 묻는 것을 뭐란다?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자연장을 할 땅을 자연장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연장지는 자, 법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문종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어요. 자, 법인 자연장지는 얼마냐면 5만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면 되고, 이거는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아, 이상이다. 자, 5만 제곱미터 이상. 이하로, 제가 이하라고 썼네요.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보다? 시장 등에 허가받는다. 자, 그 다음에 종교는요, 얼마예요? 4만 제곱미터 뭐가 된다? 이하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것도 시장 등에 허가받아요. 그 다음에 종족문종은요, 요거는 어떻게 된다? 2,0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줘야지만 되고요. 이거는 일단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그러니까 종족문종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개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되는데 일단 개인 가족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가족과 그 다음에 개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이렇게 크게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적어 놓겠습니다. 가족은 얼마냐면 자 1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신고
사전 신고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거는 설치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뭐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저 보면 그 가족 자녀 275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러니까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100제곱미터 미만 것으로서 일구의 유고를 자연장하거나 친족에 관계했던 유고를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든다.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개인과 가족을 세부적으로 다시 분리시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종종문종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묘지와 자연장지 그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일단 기억해 놔야 돼요. 면적의 차이가 있죠. 면적의 차이가 있는 거, 제도의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거. 자, 종종문종 묘지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허가가 아니고 뭐다? 사전신고. 일단 24회 때는 요거를 허가받으라고 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여러분들 구분하라. 지금 면적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일단 구분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76페이지에 있는 내용 볼까요? 276페이지. 자, 거기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묘지에 개장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거기에 기업과 니은 한번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합니다. 스나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 다음에 또, 자, 니은 부분 보세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승낙 없이 당의 묘지에 설치한 분묘.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한 거죠. 또 남의 묘지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분묘를 설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허락 없이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거를 개장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장된 시체 유고를 뭐 한다? 개장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밑에 부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당에 설치 뭡니까? 그 토지에 설치한 묘지 있죠? 이때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남의 토지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자,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 발생되지 않는다? 예,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 발생되지 않는다. 자, 아까 여기에서 한번 봤죠? 어디 갔냐?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한 경우 몇 년간? 20년간. 평온기간에 점유했다면 취득된다 그랬죠? 요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내용이 여기 276페이지 내용이고, 자, 277페이지 보면 분묘의 설치 기간이 나옵니다. 요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분묘 설치 기간 몇 년으로 한다 그랬어요? 설치 기간 몇 년? 30년 있죠? 30년. 자, 그러니까 분묘 설치 기간 일단 30년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씩 1회해서 어떻게 한다?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30년 1회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몇 년간 설치할 수 있다? 60년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60년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30년 지나면요. 30년 이제 연락 와요. 연장할 거냐 연락 옵니다. 그 연장한다 그러면 몇 년까지 더 연장 가능해요? 30년 동안 연장 가능하죠? 그래 놓으면 또 이제 그 30년 지난 뒤에는 또 연락 옵니다. 파가라고 연락 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오죠? 거기 보면, 자,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단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뭐하라? 봉안하라. 그러니까 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봉안. 봉안이 뭐냐면 납골이에요. 여러분 납골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예, 그 납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만약에 이걸 개장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에서 나오는데 근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일단 모릅니다. 왜냐하면
60년이 지났는데 연고자한테 연락 와요. 파가라고. 근데 연고자가 없죠. 거의 60년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연고자들도.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요 1년 요거는 일단 이미 2번이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교재. 자, 거래증 금액과 그 다음에 토지용계 공법상 제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파트 때 일단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각종 법이 있고요. 농지법인데 농지임대차와 관련된 부분도 나와요. 다음 파트 때는 농지임대차 부분은 아마 좀 할 텐데 아직까지 여러분 농지법 안 배우셨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파트도 하기로 하고 자, 289페이지를 펴보세요. 289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나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요거 시험 문제 매년 2문제씩 나왔었어요. 작년에가 유별나게 한 문제 나왔었는데 20회부터 27회까지 매년 2문제 나왔었어요. 28회 때는 한 문제 나왔지만 그럼 언제든지 다 2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설명서 작성법 일단 9개나 한번 해볼까요? 확인설명서 어떻게 생기는지 290페이지 확인설명서 뭐예요? 확인설명서 1 무슨 용? 주거용이죠.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 확인설명서 2 뭐예요? 예, 비주거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96페이지 확인설명서 3 뭐예요? 토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4 299페이지네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 나오죠. 이거 다 강의하는데 약 40분 넘게 걸려요. 근데 오늘은 확인설명서 1만 할 겁니다. 자, 290페이지 펴보세요. 확인설명서 1만 하는데 확인설명서 1만 정확하게 공부해도 확인설명서 작성법의 70%는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확인설명서 1만 우선 공부하세요. 자, 나중에 이제 3, 4월 달 때도 제가 그거 강조할 겁니다. 공부할 때 1만 공부하고 일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 그때 2, 3, 4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1, 2, 3, 4를 같이 공부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확인설명 1만 할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요 서식에다가. 자, 서식에다가 작성법을 하나씩 써서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서식을 한다 보면서 한번 할 겁니다. 자, 보죠. 이제 확인설명 1 정확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확인설명 1 보면 주거용이죠. 주거용이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오죠. 매매교환 해당 사항 체크하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확인설명 자료 있습니다. 확인설명 자료 보면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나와요. 거기 보니까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나오죠. 자, 이렇게 그 위에 보니까 체크 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왜 체크하느냐? 여러분들 확인설명 방법. 확인설명 방법이 어떻게 됐죠? 확인설명 방법이 눈치 빠르신 분은 그 밑에 나오는 거 찾을 수 있는데요. 확인설명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설명하면서 자료 제시하죠. 내가 뭐뭐뭐 제시했다. 제시한 자료를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때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가지 제시했으면 4가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할 때 자료 제시한 거 있죠? 그걸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확인료 자료 부분에서 보면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죠.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료 요구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뢰인. 어떤 의뢰인? 매도나 임대. 자,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요구했다 불응하면 그 사실을
권리 취득을 해내 뭐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배운 지 한 4주 전에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은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서 만약에 불응하죠?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 그 사실을 권리 취득인에게 설명하라 그랬죠? 불응한 사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 그랬죠?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불응 사실 기재. 자료 요구. 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료 요구 시 불응 사실 기재. 자료 요구 시 불응 사실을 기재한다. 뭐뭐뭐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응했다 뭐 이런 걸 기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90페이지 거기 이제 큰 제목으로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요게 옆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확인하여 기재.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가 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자, 이거 기본 확인사항은 누가 확인하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보죠. 대상물건 표시란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있죠? 토지 건축물 이거 뭐 갖고 확인하면 되겠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옆에다가 그 대상물 표시란 그 밑에 공간에서 써놓으세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토지 부분 보죠. 토지 부분 보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있죠? 소재지 면적 지목. 자, 지목 보세요. 실제 이용 상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여기에서 중개된 조사 확인 방법에서 현장 확인을 꼭 가보라 그랬죠? 예, 그 내용이고요. 자, 건축물 부분에 보면 전용 면적 있습니다. 대지 지분 있고요. 준공연도. 자, 다 이제 대장을 보면 돼요. 용도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대장사의 용도와 그 다음에 또 실제 용도. 실제 용도가 뭔지도 확인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조 있고 방향. 자, 방향에다가 일단은 그 옆으로 쭉 빼면 공간이 좀 남죠?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향은 주거 비족을 한꺼번에 쓰죠. 자, 방향은 자,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주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주실은 일단은 거실이나 아니면 안방을 얘기합니다. 거실,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일단은 뭐를 자, 주출입구를 통해서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기준을 명시하라. 기준을 명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거용은 뭘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요? 주실. 주실이 뭐예요? 거실이나 안방. 거실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안방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라. 자,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뭘 중심으로? 출구. 자, 출입구. 자, 주출입구. 이 건물의 주출입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건물 지금 들어왔다 갔다 하죠? 주출입구를 어디를 주출입구 해야 돼?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저 앞에. 저기가 주출입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기준으로, 이 건물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방향을 저 앞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뭐를 명시하라? 기준을 명시하라. 자,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강의실을 중개를 해줍니다. 강의실을 중개해준다면 방향을 뭘로 잡아야지만 될까요? 자, 이 강의실 하나를 중개해줍니다. 원룸 하나 중개해준다고 보면 돼요. 원룸. 자, 일단 요 앉아있는 강의실 하나 중개해준다고 한다면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방향을. 예, 네, 맞아. 창문이에요. 출입구는 여기 꽉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 칸을 갖다가 중개해준다면 기준을 창문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창문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개 있을 때는 뭘로 잡아야 되냐?
이제 이거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거는 여기보다는 저쪽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저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창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쪽 창문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어떻게 한다?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창문을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주출입구가 있는 창문이 이런 쪽에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남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명시하고 나서 방향을 잡아라. 자, 요게 지금 방향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죠.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게 뭐예요? 내진. 예, 지진. 지진과 관련된 부분.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내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건물 중에서 아마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대상물건 표시란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기재사항이 있고요. 자, 등기부기재사항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 뭘 통해서? 갑구. 소유권 외에는요? 을구. 자, 그러면 을구란에 기재되는 거 있죠? 자, 소유권 외 권리관계사항, 권리사항이 있죠? 거기에 밑에다가 자, 근저당 해놓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 확인. 자, 소유권 외 권리관계사항이 있죠? 자,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 있죠? 소유권 외 그 밑에 토지 건축물 공간에 아무데나 근저당 적었어요? 이게 아까 배웠던 거 근저당은 뭐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채권 최고액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다가 근저당 해놓고 채권 최고액 확인.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 토지 이용 계획과 그 제목 있죠? 제목 밑에다가 임대차의 경우보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보라 그랬죠?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꼭 필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필기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은 뭔다? 임대차의 경우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맨 끝으로 가면 건폐율, 그 다음에 또 용적률 상한이 있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시, 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뭘 통해서? 시군 조례.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배우셨죠? 어디서 배웠어요? 공법. 국토계획법에 있었죠? 자,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나왔던 건폐율 용적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죠, 그거. 저 몇 프로 하는 거. 그거 열심히 공부해줘야죠? 예, 그거 공부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사에서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불과하고 결국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잡느냐? 시군조례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었죠? 자, 지역, 지구라든가 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기허가, 투기 허가라든가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역, 지구, 투기허가, 그 밖의 제한사항.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통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왼쪽인가요? 자, 도시군 계획서를 있었죠? 네. 자, 도시 그 다음에 군 계획서를 있습니다.
계획시설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란 있죠? 지구단위구역계획. 자, 요 두 개라는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뭐한다? 기재합니다.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자, 이제 요거는, 밑에 공간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그 외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에서요. 자,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기재한다. 요거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 이제 여기 세 가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뭘 통해서?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여기까지 다 적어놔야 돼요.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요거는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망. 자, 이 부동산 종합정보망은 그 세 개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뭐 경제기획부가 그 부서입니다. 자, 그 세 가지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데, 자, 이때 요 사이트가요, 요런 사이트, 온나라, RA, 그 다음에 GO, 요게 정부 사이트죠? 자, 그 다음에 KR, 이게 부동산 종합정보망 사이트예요.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가보세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무교육 받죠. 공직에서 자격 취득하고 실무교육 하시면 아마 공법 쪽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거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방법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실무교육 가면은. 자, 요 사이트는 지금은 사이트 주소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뭐가 나온다? 부동산 종합정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아니에요. 종합정보망입니다. 종합정보망. 자,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자, 일단 이렇게 네 가지 다 적어놨습니까? 적어놨으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입지조건 보시죠. 입지조건 보면, 자, 도로와의 관계,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뢰시설 있죠. 자, 도로, 대주, 교판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뢰시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시설은 초중 고등학교 있죠? 초등고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실,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경비실 관리주체. 경비실하고 관리주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선호시설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죠. 뭐가 있겠어요? 화장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뭐 이런 거. 장례 예식장 같은 경우도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더만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장례 예식장 들어오는 거 플랜카드 걸어놓고 반대하고 막 그러더만 여기에. 그런 것들. 자, 몇 킬로 이내 있는 거? 1km 이내. 자, 그 다음에 거래전 금액 등 있습니다. 자, 거래전 금액 등 부분에 보면 그 옆에 거래전 금액란 있죠? 거래전 금액란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자, 중개 완성 전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개 완성 전.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거래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있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가지고 임대차의 경우 생략.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찾았어요? 거기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있죠? 거기에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여기는 임대차의 경우 제외. 한 회에 2문제씩 나왔다 그랬죠? 20회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 거기다 지문에 다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임대차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 자, 취득시와 관련된 보니까 이거 취득세, 농특세 이런 것들이죠? 이건 임대차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요까지가 개업공개 기본항의 사항이에요. 다음 중 개업공개 기본항의 사항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도 문제 나와요. 자,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이 있습니다. 자, 세부 확인 사항 옆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여. 자, 세부 확인 사항 있죠? 세부 확인 사항 여기다가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기재.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기재. 자, 고지 알려준 거죠? 자, 아까도 했습니다. 자료 요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의뢰인. 어떤 의뢰인? 매도나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 고지 알려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요 세부항의 사항입니다. 근데 기재료용이 이렇게 돼 있지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권리 관계 있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와 그 다음에 또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 사항 있죠? 자, 여기에 주거용은요. 여러분들 주거용은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2, 3, 4까지를 다 할 때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비교해서 쓸 거예요. 자, 주거용은 일단 임대차,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또 유치권, 그리고 정원수 조각물, 그 다음에 조각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는 보증금, 그 다음에 월 차임, 그 다음에 계약기간,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임대차 있고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들어는 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원수 조각물. 정원수, 여러분들 나무들 있죠? 단독주택 같은 게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각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자, 임대차는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자, 장기수선 충당금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 나오죠. 근데 임대차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요? 예, 주인이 부담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내요?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내죠. 나중에 이사 갈 때 어떻게 돼요? 예, 환산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 적었어요? 어디다 적냐고요? 저기요. 그 9번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관계 사항 있죠? 네, 거기다 적는 거예요. 다 적었. 주거용만 적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거용만. 내가 이거 지워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참. 적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태가 오늘 안 좋거든요. 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아닌가요? 제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좀 뚜껑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일단 주거용은 적지 말고 나머지는 적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지워버렸습니다. 자, 일단 임대차. 자, 지금 적으세요. 임대차. 어디다 적는 건 아시죠? 예. 자, 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정원수 조각물. 자, 그다음 임대차는 뭐예요?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자, 실제 거래 관계 거기다 적으면 돼요. 9번 난. 옆에다가 적으면 되죠? 공간 많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 놓으면 3, 4월 달은 여러분 편해요. 3, 4월 달에는 이제 확인서는 1을 중심으로 해서 2, 3, 4는 자, 확인서 1에 있습니다. 1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거든요. 이 뒤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요. 차이점만 부분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1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겁니다. 자, 이제 다 적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부 설문 상태 넣으라죠. 자, 내부 설문 상태 10번 난이죠.
그러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나옵니다. 소방. 자, 수도, 전기, 가스 파손 여부들 쭉 나오고요. 소방 부분에 보세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죠. 자, 그 옆에 좀 글자가 좀 작은데, 자, 거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옆에 보니까,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 안전관리에 관련 법률 쭉 나오죠. 자, 밑줄 쳐놓은데 주택용 찾았어요? 주택용부터 밑줄 치세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글자가 좀 깨알 같죠? 자, 두 번째 줄 보면 주택용 두 번째 줄 끝에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밀전일단 쳐놨으면,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하는데요.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보니까 저기 하나가 있네요. 저기 그 스피커 있는데 그 가운데쯤. 시계 있는 데까지 쳐다볼 필요가 없이 여기 있죠? 그리고 저쪽에 있나? 대충 적어야 저건데, 대충 봤어요? 여기도 있나 보자. 어디 보자. 없나? 자, 여러분들이 여기엔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자, 여기 그 가운데 스피커 있죠? 스피커 있는데 보면 그 동그랗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가면 다 방 한 칸마다 다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저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밑줄 친 거 보세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면 작성합니다 그랬죠? 근데 아파트에 있는데 왜 이거 확인 안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그랬어요? 그렇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건설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만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또 난방망신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쭉 상태 체크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 밖의 썰물 보겠습니다. 자, 그 밖의 시설물 있어요. 그 밖의 썰물은 일단 자, 뭡니까? 주거용은 뭐냐면 가정, 자동화 시설, 그 다음에 그 외의 IT 시설이 있으면 IT 시설을 기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홈 오토메이션. 자, 가정 자동화 시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설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엔 없어요. 텔레비전 없으니까 이제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과 예를 듭니다. 왜 리모컨 갖고 창문도 열리고 커튼도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왜? 자, 핸드폰 갖고 밖에서 다 조정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가정 자동화 시설입니다. 홈 오토메이션. 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IT 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CC 있죠, 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확인해서 기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벽면 도배 상태 체크하면 되어 있고요. 환경 조건 있죠. 환경 조건을 보니까 일조 소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진동. 자, 이 옆에 보니까 진동 나오죠. 진동 조그맣게 나왔는데 진동도 환경 조건에 해당됩니다. 진동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조 소음, 그 다음에 뭐예요? 진동까지. 일조 소음, 진동까지가 환경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에 관한 사항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실비구매가 산출내역인데요. 자, 그 산출내역 부분에 보면 또 깨알같이 글자가 있죠? 맨 밑에 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매도인과 매수인란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란 보면 서명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매도인과 매수인란 끝에 보니까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요, 서명 및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또는과 및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또는하고 및하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이런 거 또는 및 이런 거 구분 다 하나씩 할 거예요, 아마. 자, 요까지가 확인설명서 1작성법이에요. 자, 다음 파트에는 제가,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실간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판사가면서 그냥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적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 3, 4는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서서 이제 그 뒤에 가면 계약 실무가 있는데 계약 체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요거는 이제 다음 파트 때 한번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뭐 할 거냐면 317페이지. 317페이지 펴셨어요? 그건 뭐 나와요? 예, 자, 주택임대처분법 있죠? 마지막 시간에는 주택임대처분법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